네, 아름답고 힘찬 찬양 멋있었습니다. 이 100일 된 아이가 사실은 제 손녀가 이제 2돌이에요. 내일 모레면 2돌인데 자주 못 봐요. 서울에 살아서 자주 오지도 않고 너무 반가웠고 하나님의 선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고성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경남 고성인 줄 아는데 강원도 고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혼자서 이거 안 되네. 이거 되는 거요? 여기 마이크가? 이게 마이크요? 아니면 됐나?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원래 이게 38선이죠. 1940 몇 년이죠? 젊은 사람 왜 그래? 몇 년이에요? 해방 큰일 났네. 네, 45년. 이게 45년에 38도 선인데 누구에 의해서 그어진 거예요? 네?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모임을 만드세요. 역사 모임. 그러니까 남북 민족 화해 하려면 언제 분단됐는지 그 공부하셔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분단됐는지. 미소? 네, 하여튼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끝날 때는 요게 바뀌어요. 요렇게. 그죠? 이게 휴전선이고 이건 38선이에요. 이건 38선. 이건 휴전선. 이쪽 지역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담당했냐면 이쪽에는 연합군이 있었어요. UN. 연합군이 있었고 여기는 미 해병대하고 한국군이 여기 있었어요. 후전선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뺏고 싶어서 한국군인데는 열심히 했죠. 미국군이 여기 올라가서 갇혀가지고 그 흥남부두에서 후퇴할 때 그 메르디스 호 그 무기 싣고 왔던 호들이 사람들을 싣고 거제에 갔던 사건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 기네스북에 올란 사건이에요. 이 상선인데 사람을 실 수 없는 이 3층에 거기 3만 명이 탔대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서도 너무 많아가지고 거제도까지 갔는데 거기 피난하면서 아이가 1, 2, 3, 4 5인가 이렇게 낳아요. 아이를 낳아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그런데 거기에 다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날 그 선장이 거제도에 내리는데 하루 종일 내렸죠. 하루 종일 내리는데 사고 하나도 안 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화장실도 없었어요. 근데 몇 날 며칠 애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선장이 엉덩방아 찍고 쓰러져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그 선장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미국의 어느 수도원이 운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한국 그 베네딕토 분도인데요. 한국 분도에 의뢰가 와가지고 한국 베네딕토의 그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을 인수해서 관리하는 그거를 다 체결해요.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는데요.
그 신비죠. 그 원장님 알고 봤더니 그 원장님이 이 메리디스 홀을 몰았던 선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제도 사건을 보고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상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장직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운영하기 어려워서 한국 베네딕토로 넘어간, 다 체결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죠. 이거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구세여라 금수나 노래 아시나요? 어르신들은? 눈보라가 오람찬 흥남부두 위에, 노래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야 흥남부두를 가지 우리가. 그 흥남부두에 그 북한이나 중공군들이 뛰어오는 어뢰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그 상선이 3만 명을 싣고 그 싣는데도 여러 사연이 많아요. 안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통역하잖아요. 그 통역자가 이대 신학과에 있었던 그 형님인데요. 이름 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요 지역을 다시 수복했다 그래서 이걸 수복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이건 북한 땅이 됐으니까 수복지역이 고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왔어요. 여러분 수복지역이라고 처음 듣죠? 네. 어르신들 들어봤나요? 이 수복지역은, 여기가 전에는 무슨 땅이었어요? 38선 때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어. 어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민족 화해주의를 하면 상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상대를 북한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렇지, 조선이라고 불러야 돼. 여기 탈북자가 계시나 본데 조선이라고 불러야 돼. 맞아. 조선이라고 불러줘야지 그 사람들이 편안해. 북한 그러면, 북한이란 말은 대한민국, 그 약자가 한국인데, 남쪽에 있으면 남한, 북한에 있으면 북한인데, 대한민국일 때 남쪽, 북한, 남한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지, 자기는 조선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수복 지역에는 이게 전쟁이 1950년에 나잖아요. 45년에 분단되고 50년에 전쟁이 나는데, 전쟁 나고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54년도까지 이 지역에는 어느 북조선에도 남한에도 속해 있지 않는 그냥 수복 지역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어느 나라도 아니야 이거. 근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과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1954년 11월이 돼서야 남한 정부에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4년 말에 가서야 남한 정부에 편입되고 나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간첩이라고, 고정 간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정 간첩. 그러니까 강원도 고성에서 왔다 그러면 빨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여명위원장, 여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여자 누군가가 여성, 지금 남쪽에서는 부녀회장이라고 그러죠. 여기 여성교회장이랍니까? 여전도회장이랍니까? 여전도회? 선교회? 어디에?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이 교회 따로 없어요? 여자들 모임 없어요? 그럼 남자들 모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회 세대별로, 나이별로 총괄하시는 분 없고, 아무튼 그 우리 마을에 여맹위원장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수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살고 싶었는데 못 살아서. 살고 싶어 본인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딸이 증언하는데,
마을 어귀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막 발로 치져 밟고 엄마가 같이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딸은 그때가 10살인가 12살이 됐는데 딸은 할머니인데 맡기고. 그러니까 그 딸은 가만히 여기 살아도 제가 가니까 제가 가서 나온 첫 교인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누구인데 얘기도 못하고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있어요. 당신 잘못 아니다. 이건 시대적으로 당신이 뭐 공산주의가 돼서 공산주의가 된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이제 90이 가까워요. 그만큼 분단돼 있어요. 우리가 분단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분단의 얘기를 할 건데요. 새로 보는 민족 화해. 어떻게 하면 민족 화해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원래 우리가 새롭다 하는 말을 새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새 민족 화해인데 새롭다 할 때 new 그리고 새 그리고 사이 인간 할 때 인간 사이 관자예요. 사이 새 이런 거죠.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제 새로운 관점이죠. 민족 화해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몰라요. 상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나요? 몰라요. 우린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북한을 모르면 우리 분명 아마 그 오늘 강연하러 오신 분이 뭘 강연한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우리 북맹이에요. 북맹. 그러니까 북맹을 가지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는 안부 묻게 했어요. 잘 뭐 알아야 안부를 뭐 잘 있었냐?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자꾸 도와주려고 생각하잖아요. 또 실제로 여기 통일 선교부에서 많이 가는데 뭘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데 새로운 관점, 누구의 관점에서 도와주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 그게 새로운 관점이에요. 누구의 관점에서? 새들은 어떻게 하고 살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셋자 안에 다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관점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부활 사건 후에 제자들과 만난 사건이에요. 그것도 어부들. 이게 오늘 그 성경에 있는 본문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사실이 일어난 게 AD 예수님 몇 년도에 돌아가셔요? 33년. 보통 이거 뭐 또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자세하게 하면. 아무튼 요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고 기록한 사람은 언제냐? AD 70년 이후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90년도 돼요. 요 사이에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액자 이야기라 그래요. 어느 소설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팩트가 있으면 여기는 뭐 마태, 마가, 막 누가, 요한 한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록하는 거는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한울교회 2026년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에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찾아갔는데 예수님 계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하늘교회는 없었어. 근데 거기 예수님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앞에 학생이나 청년이나 첼로? 예. 예수님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덤 가운데. 붙잡혀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첼로 좋던데.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플룻. 에? 이제 성가대로 가요 그러면. 고개 숙이지 말고. 거기 계셨잖아. 그래서 나올 때 뭐라고 그러셔요? 부르잖아. 오늘 본문에 있어. 오늘 본문 얘기에 지금 오늘 본문 읽을 때 뭐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 어? 오늘 본문에 없구나 그거는. 아까 본문에 있었어. 여인들에게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복음서에는 다 여인들이 찾아가고 여인들에게 한 1000마디가 나와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하셨어. 누가? 평안하냐고. 평안하냐? 이게 1000마디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1000마디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두 번째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도망간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요. 잘 지내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여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도망가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벽을 통과해 가지고 가서 묻잖아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에게도 안부를 묻고 도망가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요. 그래서 안부를 묻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에게 찾아와 있고 옆에 있거나, 하나는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민족 화해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찾아가서 안부를 묻으려면. 찾아가서 안부를 물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야 돼요? 첼로. 찾아가서 안부 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북한에 가야지. 북한에 간 사람 누구 있었어요, 우리? 네? 그렇지, 임수경 있었잖아요. 갔다 오면 임수경 국회의원 했나? 안 했나? 했죠? 갔다 오면 국회의원 해.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업으로 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데 하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쪽 던져봐. 잔뜩 잡았어요. 153마리. 153마리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모나미 볼펜 있죠? 153이 그게 여기 거기 이거요.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문구류로 돈을 버는 데가 모나미잖아요. 우리 재당숙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그 옛날에 모나미 공장에 취직했어요. 자기 처제가 먼저 취직하고 그다음에 형부 불려가지고 취직했는데 모나미 공장이야 지금 보니까. 그때만 해도 다른 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그 밑에 볼 있잖아요. 볼펜 할 때 그 볼. 그건 우리나라가 못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런데 그 사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153. 왜 153을 했을까요? 이 본문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 돈 벌었잖아요. 모나미 회사. 이게 153이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석은 여러 가지 뭐 숫자로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작업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뭐 해요?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 잡혀 추위에 떨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굽고 빵을 굽고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니네 제자들이 많으니까 니네 잡은 것까지 가져와. 그래서 밥상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와서 밥 먹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부활하시고 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 와서 밥 먹어. 여름 동안에 여기 하늘교회, 산울교회 뭐가 쉰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쉰다 그랬잖아. 구역 모임, 하늘 소모임. 우리는 속회라 그래, 감리교는. 여러분들은 구역이라 그러고 소모임이라. 원래는 그게 감리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감리교인인데, 감리교회는 또 장로교들이 잘 부흥되니까 뭐가 잘 되니까 거기 장로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그걸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만 장로 있어요. 세계 감리교회 장로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좀 잘해보려고 장로제도 가져오고, 장로교회에서는 감리교회 속회제도를 가져가서 구역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 장로교는 특색이 없어졌어. 그래서 장감 성결교까지 하면 장감성교회야. 다 똑같아. 캘비니안처럼 해. 웨슬리안도. 아무튼 그 밥상을 차렸는데 여러분 그 속회 그 소모임 못 모일 때 오늘 본문 기억하세요. 모이지는 않더라도 뭐 해야 돼? 첼로. 저 피아노 저 바이올린 보고 밥 먹자 그래야지. 밥상을 차리고 불러야지. 언니나? 애기 낳았으니까. 여러분 모이지 못할 때 밥 먹어야 돼요. 이 히브리 민족들은 밥을 같이 먹는 거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여인들하고 안 먹을 때 찾아가 먹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지. 너 술꾼이라고도 다 그럴 정도로 술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못 모이실 때는 밥 먹고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이게 본문이 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단데 이거 팩트죠. 이 일이 일어났던 거. 이 기자들이 쓴 거는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들이 보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 민족 화해주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밥상 와서 밥 먹어. 컨템퍼러리 잉글리시 버전엔 come and eat 이렇게 돼 있어요. come and eat. 와서 밥 먹어. 우리 성경에는 조반 먹으라 그랬잖아요. 컨템퍼러리 잉글리시 버전에 와서 밥 먹어. come and eat. 민족 화해면 북한 식구들하고 밥 먹어야지. 그죠? 그러면 북한에서 식사를 뭘 하는지 알아야지. 지금 요즘 계절에 뭘 먹을까요? 북한에서. 첼로 선생님? 북한에서 뭐 먹을까요? 냉면! 예! 냉면. 함흥냉면. 이 함흥에서는 함흥냉면 먹고 피안도에서는 평양냉면 먹고 좋다. 여름엔 냉면 먹죠. 근데 사실은 냉면은 겨울 음식이에요. 예, 얼음이 와작와작 할 때 그 동치미 국물에서 먹는 게 냉면이에요. 우리는 시원한 데 먹는다고 그렇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냉면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평양의 옥루관인가? 맞아요? 피양에서 오셨어요? 거기서도 먹기 힘들어요. 여기 서울 냉면 잘하는데 어디죠? 뭐라 그러던데 어디? 서울? 예, 오장동? 거기 족발 아닌가? 아니야, 오장동 냉면이요. 아무나 먹지 못해요. 장충 족발이네.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는지를 잘 해야 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초대교회 먹었죠.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세 개가 있어요.
1, 2, 3 교회인데 여기 말씀 예배예요. 여기는 밤 예배예요. 여기는 삶 예배예요. 여기는 11시 예배. 요거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을 우린 매일 하는데요. 이렇게 조그마한 상징적인 떡을 나누지 않고 실제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주일 내내 오늘 받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신 분들이 아니면 여기 일부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난주 말씀이 뭐냐고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물을까요? 지난주 밥 뭐 먹었냐고 물어봐요. 예배 끝나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냐고 밥 뭐 먹었느냐고 물어봐요. 밥에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예배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 식사 다 같이 해요. 처음에는 남자들도 같이 이렇게 섞어서 했거든요. 밥을. 남자들이 밥 잘할까요? 못할까요? 하도 꼼지락거리니까 여성교회에서 아이 그만두라고. 남자들 우리가 할 테니까 설거지하라 그래가지고 설거지위원회는 남자들만 해요. 이제 밥상 차리는 건 여인들이 하고 밥 만드는 거는. 여기 부부 앉으신 분 계시나? 부부가 앞뒤로 앉으신 거예요? 그럼 누가 부부라고? 어떻게 옆에 이렇게? 그 누가 밥상 차려요 보통은? 그러시오? 직분이 뭐세요? 남자분? 집사님 밥 차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는 우리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의 기둥에 중요한 건 십자가하고 부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밥상 차리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옆에 부인이 배반했어요? 안 했는데 왜 못해?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 이번 주에는 하셔야 돼요. 한 끼라도 해야 돼. 배달. 쿠팡 사업하는 건 아니죠? 배달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밥상을 차리셔야 돼요. 대답하셨어요? 네. 옆에 분도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 대답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밥상 차리는 게 혼자 밥을 먹거나 탈북민들은 혼자 있거나 그러면 밥도 사주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이번 주는 밥상 차리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Come and eat. 와서 밥 먹어. 차려놓고. 이제 하나 더 관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짐차가 있는데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림 쓸만합니까? 이게 무슨 차 같아요? 트럭. 이거 기억하시면 좋은. 여기 짐을 이렇게 길게 나무 짐을 실었어요. 나무 짐을 신고 여기 위험하니까 끝에다가 뭘 달아있죠? 위험하면 깃발. 주의하는 깃발 다는 거죠. 근데 이 차가 가다가 덜커덩 해가지고 깃발이 떨어졌어. 그래서 뒤에 가던 사람이 깃발을 들고 이 차를 향해서 소리를 막 치고 깃발 떨어졌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못 듣고 그냥 갔어요 막. 근데 여기에 코너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갔어. 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코너에서 돌아갔다니까. 여기 코너로. 그런데 마침 이 뒤에 임금 노동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달려가고 있었어.
그래서 저걸 진압하러 경찰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럴 때는 이 깃발의 의미가 주의, 조심하세요 이런 거잖아. 그리고 이게 있을 때는 이 깃발 들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지. 이거 떨어진 거 막 갖다 주려고 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보니까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서 이 깃발은 선동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관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20세기의 덕목은 관계예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관계로 바라보는가, 어떤 관계,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산울교회 교우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잖아요. 여기 집사님 부부 관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혼나. 진짜요? 잘하면 칭찬은. 맞아요.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잘못했다고 혼내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지나가는 사람 잘못했어. 혼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자긴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자기 칭찬하고 잘한다고 그랬는데 결혼하고서는 괜히 욕만 먹는다고. 그래서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 당신 누군가가 결혼해봐. 그 누구 얘기하겠어. 잘하라고 하는 거죠. 아까 야단칠 때 잘못하면 잘하라는 거지. 결혼 안 했을 때는 자기 다 잘한다 그랬대. 그렇지, 잘한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 야단치겠어요. 그래서 민족화의 관점에는 우리가 어떤 관계냐, 민족의 관계잖아요. 민족의 관계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관계, 남남처럼 우리의 관계로만이 아니라 민족의 관계로 바라봐야 되는 게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해야 할 점이에요. 이제 민족의 관계로 볼 거예요. 우리 영상 띄워주세요. 2짜리 영상 2. 이거 아니야. 이건 나중에 틀을 거야. 이거 아니고 2번의 영상 2번. 없어요? 1, 2 원홍구. 이건 아까 일부에서 봐야 되는데 일부에서 못 봤어요. (1965년에) 일본 조류협회에 편지 한 통이 옵니다. 러시아를 격려해서. 부목사님 어디 가셨어? 부목사님.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서 새를 하나 잡았는데 거기에 가락지가 끼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농림부 재팬 C7655라고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팬 농림부 재팬이니까 일본에서 했을 거라고 일본에 편지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조류협회에서 우리는 그 북방 쇠찌르기인데요. 우리 동네에는 북방 쇠찌르기가 안 온다.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 북방 쇠찌르기에 이 가락지가 끼어 있냐?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1960년대 국제회의에 한국에 가락지를 파는 적이 있대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그 가락지를 만들 만한 새 다리에다가 이렇게 아주 알루미늄으로 할 만한 이런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일본 거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1960년도 국제협회에서 한국에 팔은 기억이 난다. 그래서 한국에 조사해봤더니 한국의 그 조류학자가 그 북방 쇠찌르기에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한글로 다시 이름을 보냈어요. 원봉오라고 하는 학자가, 한국의 학자가 달았다. 그랬더니 그 북한에 있는 그 편지 보낸 사람이 다시 편지를 했어요. 한자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자로 그 이름을 정확하게 해달라. 다시 보냈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됐어요? 오케이. 이게 아버지고요. 북한의 세계적인 조류학자예요. 원홍구로 박사라고. 저 아들이에요. 6.25 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새 링에 다는 걸 배웠고요. 6.25 때 잠깐 가 있어. 금방 갈게. 한데 헤어진 거예요. 큰형하고만 나오고 북한의 가족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65년에 그 새 가락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한자를 보냈는데 한자가 이 원병호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북방 쇠찌르레기에 다른 링이 그 새가 본래는 남쪽에 갔다가 이게 서울 광릉에 거기로 와야 되는데 더 가서 북쪽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붙잡힌 거죠. 아버지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새 한 마리를 통해서 헤어진 부자가 만났다 그래서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 엄청 크게 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게 구석에 나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세계적인 조류학자예요, 이 아버지는. 다음 보세요, 다음. 어떤 새냐면 여긴 북한 조선 우표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계적인 조류학자. 이걸 기념하면서 이 북방 쇠찌르레기와 함께 이렇게 우표를 발행할 정도로 국가적인 관심사였죠. 저게 북방 쇠찌르레기예요. 이거 우리 아는 사람이 찍었는데 옆에 철조망에서 찍은 거예요, 사실은. 새들은 이념에 상관없이 날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만나러 가기 전에 편지 주고받아요. 병호야, 아들이. 병호야, 우리가 참 만나지 못하지만 학문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에서 허락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국가보안법에 걸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그 손에는 농림부 재팬 C7655 가락지를 쥐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남북 교류하면서 2000년대인가 가서 원병호 박사가 가서 묘지를 만나고요. 자기의 사촌, 고모, 친척들 그때 가서 만나고 돌아오죠. 분단이라는 것은 이처럼 너무 그래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보다도 못하잖아요. 우리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 이 교회에서는 그래? 새대가리라고? 독일 말로 보게라 그러는데 새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새들에 관해서 얘기하겠지만 엄청 멀리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 1년에 한 번씩 날아갔다가 올라가요.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아요. 엄청 집도 자기가 짓고. 먹이는 어떻게? 먹이 밥상 차리는데 남의 돈 가지고 하면 안 돼. 첼로. 새들은 자기가 벌어. 그리고 자기가 먹어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대신 갈 수 있잖아요. 어린애에서부터 나이 많은 새들이 다 자기가 자기 거 먹어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가 밥상을 잘 좋게 생각해서 한 운동이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 때 거기 돈이 핵 만드는 데 쓰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모임 만들어야 돼. 개성공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개성공단 2만 평인가 뭐 할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같은 동부인데 무슨 돈 받냐? 그런데 굉장히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싸게 3분의 1 정도 가격이 뭐 평당 1,000원인가 뭐 이랬다는 것 같아요. 그거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렇게 잘했던, 보세요. 노동력 싸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퍼준다 그러면서 막은 거거든요. 노동력 싸지, 말통하지. 얼마나 재밌게 잘했어요. 그 김진양이라고 한 사람이 4년 동안 지금도 이사장인데 그 개성공단 후원 물자 후원하는데 지금도 이사장인데 거기는 관리부장이라는데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을 총관리하는 엄청 평화지대였고 통일지대였대요.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과 같은 것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아마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부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일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울교에서 공부하면서 재연해야 돼요. 우리 가서 밥상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첼로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서 밥상 차리면서.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성공단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음에 가지 뭐 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우리 교우들 같이 요 분단 지역, 수복 지역에 있던 사람들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갔어요. 저 혼자만 다녀왔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나무들이 너무 헐벗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 계층 간에 그다음에 이 당 뭐 이런 거 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힘들게. 그래서 가보니까 내물에서 물고기 잡더라고. 애들이랑 할아버지가 그 먹으려고. 우리도 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길 보수하는데 군인들이에요. 인민군들인데 얼마나 작은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신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애들이 군인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해서. 그래서 이번 오늘 예배 마치고서는 밥상 차리는데 관심해야 돼요. 우선 가족 밥상부터 차리시고 약속하셨어요? 네. 쿠팡보다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밥상을 차리고 우리 여름 동안 쉬는 소모임에서도 서로 밥상 차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둘러 앉아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밥상 차리기 하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실천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아무개 밥상 차려준다. 누구 밥상 차려준다. 이렇게 2개 쪽지에 이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여기 반을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여기다 제목 쓰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리고 이거 반 뜯어가지고 하나는 기도 바구니에다 넣고 돌리면서 다 받아서 넣고 기도하고 하나는 자기가 갖는 거죠. 이게 자기가. 그리고 돌릴 때 다른 사람 걸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2개지. 내 거 하나, 다른 사람 거 하나. 그래서 한 주일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잘 실행하는지 전화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지내죠. 그래서 이번 여름 동안 여러분들 밥상 차리기 잘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우리 첼로 하신 분 누구 밥상 차려줄 분이 있나요? 엄마 아빠. 아이고 좋아요. 2번째는 친구들. 3번째는 없어. 나는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참 속도 넓으셔요. 십자가 달리는 동안 다 도망갔잖아요. 다. 우리말로 하면 배신이잖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게 또 큰 소리 쳤어요. 베드로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걸 찾아간 거예요. 최소한 찾아간다는 건 새롭게 부활한. 그러니까 찾아가서 밥상을 차린다. 물고기를 굽는다. 불을 춥게 일한 거에 불을 따뜻하게 지핀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북측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민족을 위해서
밥상을 차린다는 것, 불을 지핀다는 건 뭘까?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뭘 먹고 살지? 그다음에 이 불은 뭘 떼고 살지? 북한에 뭘로 연료 떼고 살 것 같아요? 응? 공부하셔야 돼요. 통일부를 끼고 하세요. 국가보안법에 안 걸리려면. 통일부 불러다가 광모 교수, 정모 교수가 최근에 낸 책이 있어요. 북한 알아보면 좋겠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같이 공부하고 강연도 듣고 해서 정말 통일부하고 같이 뭔가 하면 통일부도 좋지. 자기네 일도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선관위 일한다고 난리지만 통일부도 일하는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막 가서 푸시를 해야 돼.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밥상을 잘 차려는 집사님 가족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